자, 이제 부동산학 마지막 시간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를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표준지 지가의 공시, 개별 지가 공시, 주택 가격 공시입니다. 자, 이렇게 그 가격을 공시하도록 하는 이유는 그 토지 수용이나 또는 과세 등 기준으로 삼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하고 그 부속 토지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일부라고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그 건축물 중에 다른 일부분은 주택 이외의 상가나 이런 걸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시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들어간 거죠. 자, 표준지 지가의 공시를 보겠습니다. 표준지 지가 공시하고 그 다음에 그 개별 지가의 공시 둘의 차이점을 잘 눈여겨 보시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표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 공부를 하신 다음에 표로 만들어 봐서 이렇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렇게 공부하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지 지가는 국토부 장관이 조사 평가에서 공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토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지에 대해서 여기 표의 내용에 나와 있지만 전국의 과세 대상 3천만 필지 중에서 50만 필지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50만 필지를 그러니까 60분의 1 정도를 표준지로 선정해서 공시를 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제 개별 공시지가는 다음 화면에서 나와 있습니다만은 교재에도 나와 있고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공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표준지 지가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 업자에게 의뢰해서 표준지 지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개별 공시지가는 이 표준지 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가격 비준표라는 것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 토지 가격 비준표를 사용해서 지가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차이가 있고. 자, 그러면은 이 세부적인 것들 보면은 뭐 국토부 장관이 한다 이런 거 나와 있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관보에 공시하게 돼 있고 인터넷에도 사이트가 그 지가를 공시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자기 토지 한번 그 공시지가도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니까 감칙상의 시장 가격과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개념이죠. 이론적으로는. 그렇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느냐 하면은 그 우리가 그 공시지가법 감정평가 방법 중에서 공시지가법에서 살펴보았지만은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및 뭐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이렇게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 사용 보상, 국공유 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국계법 등에 의해서 조성된 공업용지 이런 것들의 공급 이런 것들 이런 경우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적용이 돼요.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는 어떤 때 적용이 되느냐 이게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개별 공시지가는 다음 화면에도 나오지만 조세나 개발 부담금, 그 다음에 농지 보전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거예요. 농지 보전 부담금은 부동산 공법에서 배울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그런 차이점들을 아시면 돼요. 표준지 공시지가고 개별 공시지가고 그 다음에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렇게 해서 공시가 되면은 그 다음에 그 표준지 공시지가에 기해서 이런 1번부터 5번까지 경우에 이제 그 지가를 산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 지가는 토지 가격 비준표에 의해서 산정을 합니다. 우리가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하면은 개별 요인 비교 시점 수정 이런 거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토지 가격 비준표 사용한다는 것은 개별 요인 비교
관련되는 개념인데 보시죠. 표준지와 대상 토지의 가격 형성 요인이 동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 적용 시 토지의 여러 가격 형성 요인에 대해서 전국 읍면동의 용도 지역별로 표준지와 대상 토지 간의 가격 비율을 표로 만들어 대상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거예요.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게 결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걸 이제 토지 가격 비준표라고 하는데 이 18가지 요인으로 비교 항목을 나누었어요. 자, 그래서 이 토지 가격 비준표가 어떤 건지 다음 화면에서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2012년 현재 서울 어느 동 주거 지역의 토지 용도의 토지 가격 그 용도 항목 비준표인데요. 토지 용도 항목이에요. 그래서 그 세로열이 표준지의 특성 비율, 예, 요거예요. 세로 비율이. 그다음에 가로행이 대상 필지의 특성 비율이에요. 그래서 예컨대 표준지는 주거용인데 대상 필지가 상업용으로 사용된다면은 대상 필지 토지 항목의 표준지에 대한 가격 비율은 1.20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대상 필지가 뭐 예를 들어서 공업용이다 하면은 그 표준지가 공업용이다 하면 대상 필지는 주상 복합이다 하면 1.07을 구해야 되고 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토지 가격 비준표고 표준지 평가 기준 하면은 표준지는 보통의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표준지 자체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하면은 거래 사례 비교법이나 수익환원법, 원가법을 종합적 참작을 해서 해요.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 표준지 평가 시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 가격, 임대료 및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있는 토지 조성에 필요한 비용 추정에 그 말은 이제 원가법을 한다는 거죠. 임대료는 수익환원법에 의하고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토지 조성 비용은 표준적 조성비와 뭐 일반적 부담 비용의 합이다 이런 말이 있고 그다음에 나지를 상정해서 평가해요. 표준지의 건축물이 있거나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돼 있더라도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평가해요. 일반적으로 그 평가 원칙하고는 좀 다르죠. 일반적인 평가 원칙은 현황 평가인데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외의 현황 기준 평가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 공법상 제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개발 이익을 반영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나지로 산정한다는 점만 달라요. 건축물이 있거나 지상권 등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돼 있더라도 다른 토지 왜냐하면 이제 다른 토지의 기준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죠. 그다음에 뭐 개별 평가 원칙 예외 이런 것들은 이런 감칙사의 평가 원칙이 적용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표준지의 공시지가의 공시사항 이런 것들이 공시가 됩니다. 지번 뭐 이런 거 단위 면적 등 가격 이런 것도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공시사항 중 일부 쭉 긴데 그래서 일부만 제가 잘라놨습니다. 이렇게 돼요. 소재지, 면적, 지목, 뭐 대지, 공시지가, 지리적 위치, 이용 상황, 용도적 연립주택이고 2종 1주라는 것은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겁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 그다음에 주위 환경, 기존 주택지대, 뭐 도로교통, 세각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 표준지 공시지가에 열람하고 이의 신청도 할 수 있어요. 뭐 며칠 이내에 이의를 신청, 누구에게 이의를 신청하느냐 이런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30일 이내 서면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국토부 장관이 공시를 했으니까요. 자, 개별 지가의 공시 이건 공시 기관 및 절차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이 한다는 거. 그다음에 뭐 서울시 같이 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청장이 되는 거고 광역시에도 뭐 군이 있는 경우에 군이면 군수가 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 광역시가 아닌 시에서는 시장이 하는 거고 구가 없는 시에서는 시장이 하고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 개별지가 공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이런 건 굳이 할 필요가 없죠.
표준지 지가가 그 지가니까. 그다음에 조세 또는 부담금은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뭐 언제까지 결정 공시한다 뭐 이런 것도 여기 보시고, 그다음에 개별 공시지가가 어떻게 활용되느냐 말씀드린 대로 조세나 개발 부담금, 농지 보전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거예요. 표준지 지가의 그 기준 어떻게 언제 표준지 공시지가 적용되는가하고 차이가 있죠. 그다음에 뭐 이의 신청도 할 수 있고, 이것도 30일 이내 시장 등이 했으니까. 자, 주택 가격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토지와 마찬가지로 표준주택을 선정해서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시를 하고, 개별 단독주택 가격은 시장 등이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비준표를 사용해 결정 공시해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 근데 공동주택은 표준주택을 선정하지 않고 국토부 장관이 모두 조사하여 가격을 결정합니다. 이 점이 다르죠. 그 다음에 지가 공시와 별도로 주택 가격이 공시되니까 지상에 주거용 건물이 축적된 토지와 관련해서는 그 지가, 토지의 지가하고 주택 가격 두 가지가 공시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단독 주택 가격 공시는 그 표준 주택 가격 공시상에 이제 그 토지하고 표준지 그 공시하고 다른 점이 이제 용도나 연면적, 구조, 사용 승인일 이런 것들이 이제 공시상에 추가되고, 그다음에 뭐 개별 주택 가격이 결정 공시가 매년 4월 30일까지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해당 시군구 개별 주택 가격의 변동이 작은 경우 등에는 하나의 감정 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다릅니다. 그 외에는 이제 지가 공시하고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가격 공시에 있어서는 이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 사례, 그다음에 임대료,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그 당해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추정액, 그러니까 이제 원가법, 그다음에 뭐 비교법, 그다음에 수익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공동주택 가격의 조사 산정을 한국감정원에 의뢰할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열람 이의 신청 등 표준지 공시지가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느냐 이 말인데, 표준주택가격은 국가 지자체 등에 의한 개별주택 산정 시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은 과세할 때 기준이 됩니다. 항상 과세 기준은 개별 가격이에요. 네. 자, 이상으로 부동산학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고, 또 잘 안 풀리는 것은 교재를 찾아보고 또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본달지, 이렇게 해서 결국은 기출 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공부가 되는 거고, 그게 자기 겁니다. 제 강의 뭐 TV 연속극 보듯이 그냥 들으시기만 해서는 별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항상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해야지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